결국은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죽음을 판정하는 건 의사만이 판정할 수가 있는 건데, 결국 그 우리 몸 신체에서 3대 생명 장기가 있거든요. 그건 이제 뇌가 있고 심장이 있고 이제 폐가 있는데, 네. 그 세 가지 장기가 모두 이 책에서 말하는 죽음이란 무엇인가요? 사실은 저 개인도 책을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취미가 독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좀 거창한 얘기지만 제가 이제 죽음에 대해서 책을 쓰고자 했을 때 저는 좀 뭐 마치 뭐 이런 큰 3부작 같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 내가 책을 쓸 때는 죽음에 대해서 약간 이제 제가 의사니까 어떤 생물학적인 죽음에 대한 것에서 포커스를 맞추고, 그리고 제가 조금 좀 이 과학 철학 같은 데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인간의 인체도 하나의 큰 소우주라고 봤을 때 조금은 죽음을 약간 물리학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을까. 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 조금 그런 관심 있는 분들하고 같이 그런 책을 쓰고, 마지막에는 결국은 조금 철학적인 걸로 다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뭐 그거는 제 하나의 바람인 거고, 그래서 이 책은 제가 의사기도 하지만은 뭐 아주 현실적이고 또 생물학적이고 한 부분에만 주로 포커스를 맞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죽음을 직대성하시려는 의도가 있으셨군요. 그런 좀 허무맹랑한 꿈을 꿨던 것 같아요. 아니, 작가님들이 다 유발하리를 꿈꾸시면서 집필을 시작하시더라고요. 근데 예. 지금 1원을 내셨으니 네. 또 그 다음을 또 계속 내시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죽음이 무엇인가요? 어떻게 정의를 내리셨는지.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죽음은 결국은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뭐 죽음을 판정하는 건 의사만이 판정할 수가 있는 건데, 결국 우리가 이제 그 우리 몸 신체에서 3대 생명 장기가 있거든요. 그건 이제 뇌가 있고 심장이 있고 이제 폐가 있는데, 네. 그 세 가지 장기가 모두 불가역적으로, 그러니까 다시는 돌아올 수 없게 그렇게 기능이 정지된 상태가 죽음이다. 생물학적은 그렇게 판정을 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결국 최종 판정은 그 의사분만이 현재는 판정을 내릴 수가 있는 그런 것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뭐 이렇게 생물학적인 죽음의 정의가 그렇게 된다고 정도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책 읽으면서 좀 저도 죽음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구나. 생물학적으로는 이 심장 또는 뇌, 폐가 이렇게 망가지면 완전히 그래서 회복할 수 없을 지경에 다다르면 죽음이다. 근데 또 이어지는 내용들이 그래도 뇌사 같은 경우도 사실 생명 유지 장치를 다 연결해 놓으면 심장은 또 움직이고 폐도 활동하고 하니까 뇌만 죽었다 보니 두 개는 또 살아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의문도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책에도 좀 언급이 되어 있지만은 뇌사라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 뇌사는 이제 뇌는 좀 우리가 살아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뭐 나머지 장기 뭐 심장이라든지 아니면 폐가 기능을 못했을 때 우리가 다른 뭐 인공호흡기 같은 걸 통해서라도 그 기능을 이제 대신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이 스위치를 빼면 결국 그분은 돌아가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장기 기증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장기 기증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내사 상태에 빠지신 분들은 이제 장기 기증을 하시게 되는데 거기서부터 약간 좀 이제 혼동이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이제 그 내사도 의학적으로는 이제 의사들이 판단했을 때 내사 판정을 받으면 장기 기증이 가능한, 결국은 이제 사망자로 분류하는 것을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허용을 하고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 뭐 조금 인간의 존엄성을 따지고 본다면은 결국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거는 어떠한 기계 장치의 도움도 없이 내 스스로 호흡을 하고 내 스스로 심장이 뛰고 내 스스로 생각을 해야지만이 그런 것이지, 기기 장치에 의존하는 건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전원이 꺼지면 그냥 뭐 기능을 소실하시게 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정의는 뭐 그런 식으로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혹 가다가 저희가 이제 보면은 조금 내사하고 뭐 예컨대 식물인간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좀 혼동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신데 뭐 식물인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기 장치에 크게 의존을 하지 않더라도 본인의 그런 장기 기능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조금 그거는 분류가 다르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궁금한데 잘 몰라서 저도 네. 뇌사하고 식물인간의 어떤 차이는 뭐예요? 그러니까 뇌사 같은 경우에는 뇌에 진짜 우리가 이제 호흡중추라는 게 있거든요. 예. 뒤에 뇌관이라고. 네. 이런 데를 다치게 되면 호흡을 할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한테 자기 호흡을 못하니까 인공호흡기를 달아야 되는 겁니다. 네. 그 인공호흡기는 결국은 이제 이렇게 튜브를 기관 안으로 집어넣어서 이제 이렇게 펌프질을 해서 호흡을 해야지만 이 사람이 살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뇌사인 분들은 자기가 이제 우리가 대뇌라는 거는 여러 기능이 있으니까 예컨대 앞에 있는 이런 그 전뇌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거나 이런 걸 하는 걸 담당하는데 그걸 크게 다쳤지만은 이 뇌관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호흡을 하거나 하는 걸 할 수가 있는데 전혀 의식이 없고 대화나 뭐 이런 걸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를 저희가 식물인간으로 하는데 드물게는 식물인간으로 장시간 있다가 뭐 깨어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뇌사하고는 다른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그리고 우리가 보통 뇌사자를 장기 기증할 때 판정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식물인간을 뇌사자라고 해가지고 하면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제도가 다 갖춰져 있습니다. 조금 이제 혼동스러울 수는 있으신데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구분이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래서 좀 중요한 게 이제 부모님이나 또 이제 제 배우자나 나는 그래도 생명 연장해줘. 그렇죠. 그렇게 요구할 수도 있고 네. 나는 뭔가 정말 끝까지 해줘. 이렇게 네. 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왜 나는 그냥 내가 자가로 이렇게 네.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면 그냥 놓고 싶어. 네. 그런 것들 의사가 서로 정리가 되면 좋은데 네. 굉장히 편찮으시고 갑자기 응급 상황에 빠졌을 때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2016년도에 연명의료 결정법이라는 것이 이제 국회를 통과했거든요. 네. 그래서 2018년도부터 이제 사전 연명 의향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항목이 인공호흡기라든지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아니면 혈액투석이라든지 항암제 이런 거에 대한 걸 나는 내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 그걸 안 하고 싶다 하면은 자기가 연명의료의향서에다가 사인을 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아주 어려운 게 아니고 지금 그게 벌써 한 100만 명이 넘어섰거든요. 작성하신 분들이. 그래서 아주 어려운 건 아니고 그냥 우리 건강보험공단 있잖아요. 네. 거기 들어가시면 그걸 작성할 수가 있어요. 본인이. 미리 그러시면 하시나요? 한 달 있으면 우편물이 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그런 연명의료 기록원이 있거든요. 거기에 다 그게 기록이 돼요. 전산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남아있어서 본인의 의사를 전달할 수가 있는 것이고 충분히 또 나중에 본인이 또 그게 싫으면 언제든지 그거를 없던 걸로 할 수도 있으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어려운 건 아니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제가 또 한 가지 전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제가 이 책에서도 그랬지만은 제가 어느 하나의 안내서를 전해드리는 거지 이 교과서를 쓴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게 맞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네. 이 내용 중에서 좀 본인한테는 눈살을 찌푸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거는 오로지 이것은 자기 스스로 결정할 것이 아무리 내가 아들이라서 또 뭐 나의 부인이라고 그래서 내 의견을 이 당사자한테 전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완전히 스스로 결정한 것이고 절대 남에 대해서 비록 비모라고 하더라도 뭐 훈수를 들려고 한다든지 자기의 의견을 막 좀 하려고 하는 거는 제가 봐서는 꼭 피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오로지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가 결정하는 거지 누가 옆에서 간섭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책을 쓴 이유 중에 하나도 저를 포함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시대가 많이 흘러서 생각들이 좀 많이 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그런 여러 가지 스스로의 문제를 자기가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들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거는 한번 누구나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죽음이 갑자기 다가오니까 네. 그런 거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죠. 그래서 네. 제가 책에도 전해드렸지만 이제 우리가 급사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갑자기 뭐 심장사나 이런 걸로 해서 급사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뭐 그건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그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연명의료 같은 경우에는 급사는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하지만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급사하시는 건데 뭐 거기에 대해서 연명의료 같은 의미가 없는 거니까. 네. 그런데 결국 연명의료 결정법이라 하는 것은 제가 책에도 조금 언급을 했지만은 제가 이제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은 저희가 어릴 때는 실제로 보통 이제 뭐 시골에 계신 분들 중에서 조금 병을 앓으시다가 그냥 시름시름 앓다가 그냥 돌아가신 분들이 꽤 많이 계셨거든요. 약간 자연사 비슷한 계통으로. 그런데 요즘에는 대부분 병원에서 다 모시니까 그게 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기간이 상당히 좀 길어지는 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보통 인간이라고 하면 우리가 대부분 정신이 육체를 지배하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낮에는 뭐 짜장면을 먹고 싶다 그러면 중국집에 갈 수가 있는 거고 오늘 저녁에 무슨 영화를 보고 싶으면 영화관을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 내 정신이 육체에 갇히는 순간이 있게 돼요. 병을 앓게 되시면 그러니까 못 일어나시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정신 육체에 갇히는 순간이 짧은 것이 아니고 몇 년을 가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뭐 8년이 되고 10년이 가고 가신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과연 그 연명의료라는 것에 어디에 의미를 둘 것인가 하는 거는 나도 그 내 미래를 장담할 수가 없는 거죠. 어느 순간 나도 내 정신이 육체에 갇힐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미 늦을 수도 있는 거니까 뭐 그런 여러 가지를 가정해서 조금은 뭐 매일마다 거기에 대해서 뭐 온 신경을 쓰라는 건 아니고 네.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거하고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많이 있겠죠. 네. 어떤 일이 어떻게 생길지 모르니까 나한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장기화될 수 있는 그런 투병 생활이 장기화되는 상황으로 놓였을 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미리 좀 고민해보고 그걸 작성을 해두면 그래도 최후의 순간에 그래도 내 결정을 따를 테니까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나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걸 미리 썼어요. 언젠가 내 인생의 어느 시점에 그걸 썼단 말이에요. 나는 이걸 안 할 거야 라고. 근데 나중에 좀 삶이 되게 행복해져서 마음은 바뀌었는데 내가 썼다는 걸 까먹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쓰러져 버려가지고 그런 상황에 놓인 분도 있지 않을까? 막 드라마에서 본 장면인데 뭐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이제 연명 치료의 기로에 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들은 우리 어머니 한시라도 더 살게 해드려야 된다. 근데 지금 여보 지금 병원비가 얼마 나오는지 알아? 이런 장면을 어머니가 몰래 보게 되고 뭐 이런 장면 있잖아요. 저것들이 나시구르리라고 해야 하는구나 막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얘기에서는 우리가 되게 근엄하게 죽고 싶고 이렇게 품위 있게 죽고 싶고 뭔가 기계에 의존해서 살기보다는 희망을 바라며 살기보다는 그렇지만 자식된 입장에서도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보통 병원에서 의사분들은 그 의사적인 어떤 사명감이나 양심을 가지고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아무리 나는 뭐 그 인공호흡기를 달지 않겠다 아니면 심폐소생술 안 하겠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분이 병원에 왔는데 이분은 심폐소생술을 하면 살릴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은 그분이 그걸 적었다고 해서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공호흡기도 이분이 일정 호흡을 다시 받을 수 있다고 하면 하시는 거고. 그런데 연명으로에 해당되는 그런 해당 사항들은 예컨대 이분이 이제 90이 넘으셨다든지 아니면 말기암이어서 이제 더 이상 모든 것이 의미가 없을 때 그때 해당되는 사항이지 나는 평생 이걸 쓰면 뭐 예컨대 내가 젊은 분인데 지하철 가다가 잠깐 쓰러지셨는데 아무도 와서 심폐소생술 안 한다. 그건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걱정하실 것이 없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그 이런 제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판단이나 이런 거는 다 의사분들이 다 결정하시는 거고 그리고 거기 이제 돼 있는 거는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게 이분의 현재 상태에서는 더 이상 이게 의미가 없다. 그리고 사실 심폐소생 이런 것 자체도 환자한테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거니까 그래서 의미가 없다고 했을 때 다른 보호자분들은
의사분의 의견에 동의를 했단 말이죠. 아 그러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했는데 나중에 엉뚱한 형제가 또 자식이 찾아와서 왜 그걸 안 했냐고 그래서 그렇죠. 법정에 간 경우가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를 피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뭐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병원에서나 이런 데서 이분은 이런 치료가 충분히 이분한테 생명 영장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조건 안 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군요. 네.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은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라고 이제 아예 서명을 했고, 근데 가족들이 원하지 않아서 우리는 그거를 동의하지 못한다. 계속 살려달라, 유지해달라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있겠죠. 이렇게 이해가 상충되면 어떤 거를 따라요? 근데 제가 봐서는 병원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다고 이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좀 법적으로 약간 미약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어떤 그런 대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분이 내가 70이 넘어서 사전 연명의료 이양서를 적었다. 그리고 내 자식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야 내가 요번에 이런 걸 적어서 냈는데 너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어라 하면 알고 계시겠죠. 그랬는데 전혀 모르고 있다가 그런 걸 쓰셨다고요? 뭐 이러면서 하게 되면 오해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막 죽음이 마치 뭐 전혀 딴 세상 얘기인 것처럼 그렇게 막 터부하지 마시고 뭐 그냥 제가 이 책에서 쓴 그런 구전의 그런 내용도 결국 주된 내용은 우리가 죽음이라는 거를 온전하게 수용하자 하는 것이 제 어떤 그런 이 책에서 쓰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수용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뭐 그냥 뭐 저녁 식사 하다가도 야 무슨 그런 재수없는 얘기라 이런 얘기 하실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대화 상대를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나는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하면 제가 봐서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상당히 중요하실 것 같고 그리고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절대 터봇이 된다든지 막 기피할 그런 대화 주제는 아니다. 그렇게 좀 아시는 것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오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불식시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작가님 가족분들과 어떤 얘기 나누셨는지도 궁금하고 또 이 지금 책에 굉장히 죽음에 대해서 다른 할 이야기들이 많아요. 저는 이것도 궁금해요. 임사 체험자들의 그 체험담 그것도 좀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죽는 순간 생각보다 고통스럽지 않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웰다잉을 준비하는 방법 이게 참 되게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이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